사실 요게 제 박사학위 전공입니다. 과부라 화합물이 이제 저의 전공이거든요. 아. 네, 요거 때문에 졸업 못 할 뻔했어요. 아니 왜? 너무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아. 그래서 그 애증의 과부라 화합물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졸업은 했다. 아, 졸업은 했다. 너무- 놀면서 했다.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게 크게 한 4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종이 빨대가 친환경을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떤 분들은 종이 빨대가 친환경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사실은 종이 빨대가 아무리 그래도 플라스틱 빨대보다는 더 친환경 아니겠냐 예.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는 거죠. 네.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분해되니? 약간 요거잖아요. 네. 근데 요 자료 보시면 이제 4개월 정도 있었을 때 플라스틱은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 요거는 친환경 빨대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거래요. 네. 근데 요것도 사실 안 되긴 해요, 거의. 아, 네. 그래요? 분해가 약간 특정 조건에서만 되고 그리고 약간 뜨거운 물에 있으면 약간 변형도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종이 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월 뒤에 조금 이렇게 흐물흐물해졌죠. 그리고 나서 화학연에서 개발한 종이 빨대는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너무 진짜 너무 신기했는데 네. 두 번째 이슈를 보시면 재활용 가능하냐? 저도 맞아요. 사실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는데 쓰레기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와. 그래요? 쓰레기 백과사전에 따르면 네. 부피가 작거나 아니면은 다른 재질이 혼합되거나 아니면 뭐가 이물질이 묻으면 재활용이 아예 안 된대요. 그래서 오. 플라스틱 빨대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재활용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물질은 이제 좀 된다고 저번에 한효셉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노력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는 된다까지는 온 것 같다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죠. 노력하고 있다고. 빨대를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 코팅을 하거든요. 근데 PE는 플라스틱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재질이 남아 있으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유출한다. 요게 사실 이슈거든요. 그래서 요게 오른쪽 데이터가 뭐냐면 PE로 코팅되어 있는 종이컵인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100도씨에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넣었더니 1억 개였나? 나노 플라스틱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보통 종이컵 차 마실 때 많이 쓰잖아요. 커피, 그 믹스 커피 아시죠? 믹스 커피. 이거 손 동작이 이게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PE 코팅이 되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확인이 된 거죠? 네, 이거 논문이 나온 거예요. 좋은 논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시면 PE가 코팅되면 재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이물질이 묻으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거. 다행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종이 빨대는 우리 PE 코팅 안 한다. 우리나라는 안 해요? 네, 안 한다고 이제 업체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안 한다. 한효셉 박사님 직접 등장하셨네요. 저는 빨대 그러시나요? 안 씁니다라고 직접. 역시 연구하시는 분은 다릅니다. 직접 등장하셨네요. 와. 만약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이물질 안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저 헹궈서 버려요. 비누칠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쏙 손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저는 모든 플라스틱을 세척을 해요. 저는 회사를 다니니까 네. 회사에서는 그냥 일반 플라스틱 빨대도 그렇고 종이 빨대도 그렇고 사실 다 일반 쓰레기에 버려버리거든요. 진짜 그런 경우가 많죠. 보통 예. 회사에서 그런 경우가 많고 맞아요. 또 예. 사실 미국에 살았을 때는 재활용 개념이 아예 안 하죠. 버리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없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재활용해야 되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맥주병 이런 거. 이건 누가 봐도 일반 쓰레기에 버리면 내 양심에 찔릴 것 같은 것들. 맞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하는데 한효셉 박사님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이라도 한번 씻어서 헹궈서 버리면은 이제는 그것도 어느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인 건데 네. 탄소 배출량 네. 이슈인 거거든요. 맞아요. 요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2020년도 EPA 미국 환경청에서 낸 자료인데요. 좌측에 있는 게 종이 빨대가 같은 무게의 빨대를 생산할 때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한 5.5배 정도 CO2를 더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생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무를 좀 베고 종이 뭐 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종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무를 베야 되니까 오히려 탄소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은 거죠. 우리가 탄소 배출량 입장에서는 더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른쪽 자료 보시면 바이오 플라스틱이 생분해 가능한 플라스틱과 그 PP 플라스틱이 비교했을 때도 보시면 이제 CO2를 더 많이 배출하긴 해요. 친환경 빨대가. 근데 여기 약간 이슈가 있는 게 이제 네. 좌측 데이터 같은 경우 생산 과정에서만 비교했을 때는 이제 페이퍼가 더 많이 나온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소각하는 거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소가까지 합하면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후처리까지.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갑로늘박이 있는데 어쨌든 생산 과정에서만 봤을 때는 종이 빨대가 더 CO2를 많이 내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클리어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번째 이슈를 보시면 이게 이제 종이 빨대 사용에서 가장 이슈인 거거든요. 보시면 작년에 이제 벨기에 팀이 한 연구 결과인데 논문에 이제 실은 결과인데 이제 빨대 종류별로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유해 물질이 있나 없나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종이 빨대가 90%로 이제 유해 물질이 있다. 근데 그게 그 유해 물질이 뭐냐면 이제 PFAS라고 부르는 과부하 화합물이에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여기서 검출된 PFAS의 농도는 좀 미량이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짧게 쓰니까 그러니까는 안전에는 문제 없을 거야라고 이제 결론을 하시긴 했는데 요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슈가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요게 제 박사학위 전공입니다. 과부하 화합물이 이제 저의 전공이거든요. 네, 요거 때문에 졸업 못 할 뻔했어요. 아니 왜? 너무 공부가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그 애증의 과부하물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졸업은 했다. 졸업은 했다. 울면서 했다. 많이 우셨습니까? 그럼요. 많이 울었죠. 우리 박세롬 박사님이 울게 만든 네. PFAS.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 이제 약어로는 PFAS라고 부르고 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Pearl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라고 해요. 이게 되게 어렵죠. 한국말로는 이제 과부하 화합물인데 얘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Forever Chemical이라고 부르거든요. 말만 들어도 이미 몹시 해로워 보여. Forever Chemical. 네, 그래서 얘가 이제 별명이 붙어진 이유가 영원히 안 없어진다. 얘를 교수님이 없애라는 거예요. 저 보고 안 없어지는데. 아니 이게 그 제가 박사를 할 때만 해도 이 포레버 케미컬이라는 명칭이 없었는데 교수님이 과제를 따왔는데 야 너 이거 가불하면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보니까 이제 포레버 케미컬이 안 없어져.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막 이러면서 결국엔 안 되더라고. 근데 어떻게 졸업은 하셨네요. 못 없앴는데. 많이 울었잖아요. 많이 울었잖아. 눈물로 받았습니다. 이거 근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렇게 너 할 수 있다. 약간 잘 구슬른 거지. 네. 정말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혹하셨나요? 그쵸.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막 이랬는데. 미국이셨군요. 네. 쏘리 맨날 이랬어. 맨날 얘기하시는 교수님이 분해가 안 되는 결과를 자꾸 갖고 오는데 뭐라고 막 하시니까 쏘리. 이거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나 진짜. 너무 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깊게 들어가자면 좀 뭐 다른 처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약간 제가 했던 거는 약간 지하수에서 없애는 거라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기술이었는데 아무튼 그게 좀 어려웠어요.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프로젝트 바꾸고 싶었어요, 진짜. 약간 그 교수님도 그런 거야. 요거 한번 계속 던져보고 누군가 해내면은 와 완전 땡큐고 안 하면은 이 학생은 이제 다른 거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약간 요 테크트리가 있었던 것 같아 그 교수님은. 위험한 교수님인데. 과부하 화물이라고 하는 거가 케미컬 구조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주 되게 재밌게 생겼는데. 애듭 지어진 거 봐. 그쵸. 뭐 풀리게 생겼냐고. 그렇죠. 제가 주기율표를 안 넣었는데 주기율표 보시면 이제 탄소랑 불소랑 이제 결합인데 이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결합이거든요. 네. 이렇게 강한 결합이면 되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얘네들 사용이 되게 많이 돼요. 그리고 얘가 소수성도 있고 소유성도 있고 그러니까 물도 싫어하지만 기름도 싫어하고 약간 계명활성제 같은 비누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아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빨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방수나 코팅 기능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사용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거의 진짜 에브리웨어예요,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다 사용은 하네요. 네. 저 과부하 화합물을. 어머나. 심지어 후라이팬에도 사용하네요. 저게 제일 유명해요. 테플론. 테플론 코팅이 저 과부하 화물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저 마이크로웨이브 팝콘백. 맞아요. 유학생활 해보셨겠지만 맞아요. 저걸 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이 되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포장 용기들은 기름에도 버텨야 되고 네. 열에도 버텨야 되고 네. 젖지도 않아야 되고 안 쓰기에는 너무 환상적인 물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소화기 있죠. 저는 저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소화기에도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면 이게 안정적이니까 불을 끄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없으니까. 네. 그다음에 반도체
세척제.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도 저기 연구 많이 하실 것 같긴 그래서 한데. 불소가 없었을 때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저기 저희 애 사진 넣었는데 카페트 얼룩 제거제 있죠. 그런 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지우셨군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연구를 보시면 그 코팅 프라이팬이 좀 약간 불안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할 때 그 프라이팬에서 가위 쓸 때 있거든요, 우리. 있어요. 밑에 긁히잖아요. 긁히죠. 네. 그리고 이제 긁히면 이제 거기서 이제 과부라물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기체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흡입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를 하고 있죠. 하지만 안 쓰기엔 또 너무나 그렇죠. 필수적인. 그것 때문에 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뭐 맞아요. EU도 그렇게 쓰지 말아라. 작년에 미국에서 1차 국가 식수 규제로 과부하물의 6종을 그거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아, 라고 물에, 물에 물에. 있으면 안 돼.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거를 규제 항목으로 이제 땅땅땅 한 거 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연구비가 대거 투입이 될 예정이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 과부하물의 위해성을 나오는데 네. 얘네들이 반감기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몸에 들어오면은 되게 오랫동안 잔류되어 있다. 그리고 암도 유발하고 면역력도 억제하고 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이제 모유를 갖고 이제 연구를 하신 거예요. 수치 보시면 70%, 80%, 90%막 이상이 이제 모유에서 이 과부하물이 나왔다라는 어머나.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과부하물이 상용되는 게 한 4천에서 5천여 종이 되고요. 그렇게나 많아요? 네. 그리고 잠재적으로 과부하물이라고 하는 게 한 14,000여 종. 그러니까 되게 좀 규제하기도 힘들고 검출하기도 힘들고 채팅창에 나왔는데 다크워터스 영화 이제 그 과부하물 이슈로 나온 영화거든요. 맞아요. 네. 화학물질로 되게 큰 회사거든요. 네. 근데 그 업체를 상대로 이제 1인 변호사가 싸우는 내용이 이제 영화예요. 1998년도에 네.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이제 농부가 자기 소가 190몇 마리는 다 죽은 거예요. 어머.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는 옆에 두퐁이 이제 자기 매립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고발할 거야. 나 좀 도와줘 하고 갔는데 안 도와주죠. 너무 큰 회사니까. 너무 큰 회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설득하다가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직접 보고 내가 도와줄게라고 해가지고 20년 동안 혼자 싸우면서 3,535건을 소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승소했어요. 우와. 결국에 20년 동안 싸워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다 배상을 해라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다 이제 승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요즘 나오는 뉴스인데요. 지금 이제 두퐁이랑 3M이 가장 많이 만들어요, 이 과부하물을. 네. 근데 이제 다 합의금을 물어내게 생겼어요, 지금. 네. 와. 3M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기사에 보면은 105억 원에서 125억 달러를 지불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 몇 조인 것 같던데? 150조? 뭐 이렇게 되는 것 네. 같더라고. 네. 환산을 하면. 그다음에 두폰 같은 경우도 이제 11억 8천만 달러, 1조 5천억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합의금을 배송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3M이랑 두폰이 배상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다행히 또 그 나라에서 종이 빨대를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서일 업체더라고요. 세계 빨대 1위예요? 네, 그렇대요. 그래서 여기서 60종을 검출을 이제 했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나왔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괜찮은데 네. 뭐 다른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요거는 이제 저의 사견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생분해가 되냐? 종이 빨대는 된다. 플라스틱은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재활용이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약간 세모. 그렇죠. 네. 아, 저 한유세 박사님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탄소 배출량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빨대가 조금 낮다. 왜냐면 네. 종이 빨대는 더 많이 내니까. 네. 네. 그리고 화학물질 배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벨기에 연구팀의 결과를 봤을 때는 종이 빨대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긴 하는데 네. 제가 그냥 표시를 안 한 거는 샘플 수가 너무 작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까 보니까 5개, 네 4개, 개. 네 네. 개밖에 없더라고요. 플라스틱 빨대 4개였고 종이 빨대는 20개였는데 네. 약간 네. 좀 일관적이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요거는 그냥 좀 약간 퀘스천 마크로 남겨놨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신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논쟁 이슈는 정리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에 실제로 진짜 얼마큼 사람들이 이용하나 좀 궁금했거든 저는. 근데 보니까 플라스틱 빨대는 일주일에 한 2.3개 이게 종이 빨대랑 비교를 해보면 8배가 많더라고요. 플라스틱 빨대가 더 많이 사용은 하긴 하는 거죠. 네. 아직까지도. 네.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이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는 거 반대가 월등히 높았어요. 미국에서 결과 보면은 플라스틱 빨대 반대한다가 한 거의 한 70% 되거든요. 사람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가 돼서 네. 우리 플라스틱 빨대 안 쓰겠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주변에는 종이 빨대 다 싫어하긴 하던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결론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라는 그렇죠. 건데 플라스틱도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맞아요. 종이 빨대도 각각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맞아요.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뭐 오늘 그래서 이거 들으니까 뭐 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종이 빨대가 제가 환경에 이바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썼었는데 그건 또 오히려 환경에는 네. 좀 좋을 수 있지만 나한테는 약간 해로울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까 종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환경을 해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게요. 고민되네요. 네. 결론은요? 한번 결론을 보시죠. 이제 보시면 반전의 결론이긴 한데요. 반전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약간 갑자기 사실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 얼굴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과학적 근거는 없는데 빨대를 쓰면 노화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근본적으로 되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은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유해 화합물이라든지 그동안 빨대를 계속 이용해 왔거든요. 근데 그로 인해서 몸에 안 좋아진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공감하실걸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개발하신 아니 분들이 지금 있더라고요. 누구야? 단소 불듯이 마시면 했는데 바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진짜 단소를 불고 있네요. 이야. 네, 이게 작년에 틱톡에서 한창 유행이었대요. 네. 근데 이게 주름 방지 빨대라고 해가지고 입 오므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저러면서까지 굳이 빨대를 써야 되나? 제 그쵸, 말이요. 그쵸. 근데 사실 여자들이 입스틱 때문에 많이 그 빨대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연예인들이. 맞아요. 연예인들은 되게 특이하게 뚫어요. 아 그래요? 뚫어요. 이 빵 뚫는 기계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래요? 어. 왜요? 근데 이거 왜 안 따고? 그러니까 립스틱을 바른 채로 얘를 이렇게 대면은 여기에 립스틱이 묻잖아요. 네, 네. 아시죠? 그러면서 입술이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방송 같은 데나 촬영하거나 아니면 콘서트 같은 데에서는 바로 스태프분들이 올라와서 화장을 수정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빵 뚫어가지고 빨대를 휙 꽂으면은 빨대가 흔들리지도 않고 고정되고 하니까. 그다음에 넘어져도 쏟아지지도 않고. 응. 거의 미세 플라스틱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빵 또는 과정에서 나올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렇게 해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화장이 잘 지워지지 않으니까 유지가 좀 잘 되고. 오늘 결론이 신박하네요. 스타벅스에서 이거 리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네. 편하고 괜찮은데 저도. 저기에 또 빨대를 꽂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굳이. 요 연구 결과를 보시면 그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뚜껑을 도입을 하고 나서 한 40%가 감소했대요. 네. 종이 빨대 그리고 플라스틱 빨대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종이 빨대는 어떤 문제가 있고 각각의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죠. 플라스틱 빨대 같은 경우는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오염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거북이 사진들 맞아요. 보셨듯이 실제로 피해가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 빨대는 안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종이 빨대 같은 경우에는 뭐 생분해되는 거 확인을 했었잖아요. 생분해되는 것도 또 있고 문제는 뭐냐면은 먹어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든 혼합물이든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독소들 안 좋은 성분들은 전공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화합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다른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안 쓰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결론으로 나올 거라고는 신박하게 재치 있게 풀어내셨어요. 네. 근데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했던 발표 중에 가장 신박한 마무리지 않았나. 하지만 가장 와닿기도 해요. 맞아요. 가장 와닿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빨대가 분명히 편리한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점들이 있으니 네.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고 이왕이면은 안 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으로 오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